계절이 바뀌었지만 참혹했던 사고의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니? 유가족은 모든 게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꼭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얼마가 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북 김제 712번 지방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식들은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요거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요거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거 공개를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발생을 할 거니까. 아버지는 그날 늦은 저녁을 드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오가는 차량 한 대 없고 칠흑같이 어두웠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내며 무언가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SUV 차량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 병원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네. 강한 충격이 운전석까지 이어져 치매 영상을 입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아버지. 한순간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건 바로 중앙분리대였습니다. 그냥 아빠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대 이렇게 들었어요. 아빠가 왜 들이받았을까? 첫 번째는 과속인가? 아니면 아빠 술 드셨나? 아니면 혹시 뭐 심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나? 과속도 안 나왔고요. 졸음도 아니셨고요. 예. 음주나 이런 부분도 이상은 없었다고 보시는 예. 거고요. 당시 속도는 시속 70km 전후 주행을 시작한 지 3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졸음 운전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신을 잃었거나 그랬으면 여기서 왜 그러냐고 그런 멘트가 있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후방으로 봤는데 브레이크 밟은 뭐 빨간 불도 들어오는 게 없고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셨다는 거는 인지를 못하신 거죠.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거를 인지할 시간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악소리 한 번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거의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놀라거나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중앙분리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착각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셨어요. 차로 변경을 했는데 중앙선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실선이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된 건 도로 문제 때문이라고 유족은 생각합니다. 착각을 했지만 왼쪽에 또 차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그냥 차는 갈 수 있는 도로잖아요. 왕복 4차로 사이에 그어진 두 개의 중앙선 사이가 워낙 넓어서 차로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해서 정말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 봉이 몇 개라도 있었으면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핸들을 돌렸을 거니까. 중앙분리대라는 게 얼마나 이게 단단해서 차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그 무서운 시설물인데 그 앞에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철제로 만든 울타리형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 지점, 즉 중앙분리대 단부는 충격 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중앙분리대 단부는 완전하게 방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반드시 실물 충돌 시험에 합격한 단부 처리 시설 또는 충격 흡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80km로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단부 처리 시설에 충돌했을 경우에는 탑승자의 충돌 속도를 4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데 단부만 있을 경우
강성이 높기 때문에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여서 차량 내부를 관통하여 위험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연결하는 단부 처리 시설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영상입니다. 시속 80km로 달려온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순간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순차적으로 뒤로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서서히 멈추거나 충격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설치되어 안전시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단부 앞에 충격 흡수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뒤로 밀리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 안전시설입니다. 시속 80km로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충돌 속도가 약 30km 정도 발생을 해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중앙분리대 전방 200m 내에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안전 표지를 세우고 특히 야간에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충격 흡수 시설도 시선 유도봉도 어떠한 안전 시설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 가드레일 설치는 김제시에서 했어요. 저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설치도 되고 이 국도 공사가 공사한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담당 지자체에서는 대체 왜 위험하게 설치를 한 걸까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협의해서 그 구간은 설치를 안 한 거고요. 좀 아쉽긴 하죠. 네, 좀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산점도 좀 있었죠. 네. 결국 비용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다 설치를 해버리면은 다시 또 뜯어야 되는 국가 예산이 또 낭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설치를 안 했겠죠. 아마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김제시에 설치를 한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자식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 아빠도 과실 없진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얘기를 꼭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차도와 유사한 폭의 중앙선, 그 자리에 방치된 방호 울타리 단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것은 과실상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운전자보다는 더 높아 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물건, 이른바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나 관련 법령에 안전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피해자 유족 측은 우선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시선 유도봉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안전시설 없이 위험하게 서 있는 중앙분리대. 유가족이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해줘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 사고, 아빠 사고에 대한 초점 말고 이런 시설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안전 시설물이 오히려 흉기가 돼서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앞서 보신 상황 또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죠. 이 문제는 말이죠.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안전하지 못한 이름만 안전시설물과 종종 맞닥뜨리게 되고요. 이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씨는 아내와 여행을 가던 중 10년 감수했다는 제보자. 갑자기 가다가 이제 시설물이 이렇게 날아오는 바람에 그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대전에서 군산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새로 생긴 낯선 국도로 진입한 순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는데요. 플라스틱 방호벽이 바람에 맥없이 흔들리면서 제보자 차량을 덮친 겁니다. 초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 좋으면 병원에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 장면을 못 봐가지고 본인이 못 봐가지고 조금 덜 놀란 것 같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임신한 아내에게 큰 이상은 없었지만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안에 뭐 물이든 돌이든 모래든 뭔가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딪히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껍데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딪히자마자 다행히 또 옆으로 그냥 흘러가길래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고 원인은 바람이 아니라 플라스틱 방호벽 설치 방법. 원래 물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옆에다가 잠깐 세우고 나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20통 이상 했습니다. 그날 도로공사 먼저 전화를 하고 하지만 당일날에 이제 결국에는 확인을 못했죠. 그때는 주말이 지나고 다시 수소문을 해봤지만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갔답니다. 군산, 익산, 전주 이렇게 세 군데가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공식 이제 카센터에 가니까 그때 수리비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담당 도로관리기관을 찾았지만 여전히 막막했다는 제보자. 뭐 비용이 먼저 나와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수리를 해서 그 청구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돌려받는 이런 프로세스더라고요. 그것도 뭐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 인터넷에 누구는 뭐 60% 받았다, 누구는 뭐 70% 받았다. 이제 언제까지 또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기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보상을 못 받아서 지금 생각해도 좀 아깝죠. 예. 안전시설 때문에 낭패를 보았다는 또 다른 제보자.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플라스틱 방호벽이 서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났죠. 그리고 일단은 뭐 사고가 났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또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장애물을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옆에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큰 대형 트럭이 들이받을 뻔했는데 대형 트럭이 멈춰서가지고 도로공사 현장을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드럼 형태의 플라스틱 방호벽. 왜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걸까요? 충돌 전 갓길에 치워져 있는 방호벽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뭐 거기를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걸 치워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 막 붙여놓은 거죠. 완전히 제거를 안 하고. 도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방호벽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범퍼가 망가져서 수리비 견적이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보상이 되느냐 했더니 거기서도 뭐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되겠다 얘기만 나왔었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 없이 일단 자비로 수리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쯤? 한 달 이상 지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가실이 있어서 100%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속이 시원한 건 아니었고 일단 보상을 받으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도로 공사 구간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전표지는 물론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준을 지키지 않은 도로안전시설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죠. 기준에 못 미쳐 설치되었다면 뭐 자연재해, 태풍이나 강풍이 왔다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책임이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 CCTV 피해 현장 사진은 필히 확보하셔야 되고요. 곧바로 경찰에 접수해야 되고 도로관리청을 확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국도는 관할국토관리청, 지방도는 지자체 도로관리사업소가 담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운전자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이 늘 불안했다는 제보자. 피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그 상황에서. 비 내리던 출근길 커브 구간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옵니다. 제보자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는 역주행 차량. 바로 핸들을 틀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찔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피했을까. 피하고 나서 순간 멍했어요. 내가 지금 잘 피한 게 맞는 건지 처음에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정말 이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제 옆에 있었으면 밀 수도 없는 거고 오토바이를. 그날 일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실체로 2번이나 겪었는데 여기서 똑같은 장소에서 2번 당한 거예요.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똑같은 위치에서 그때도 피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피한 거고 반사적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피한 거 보니까 아마 그 뒷장면도 있어요. 그 차도 똑같이 중앙선 넘어와서 다시 원복하는 거 봤거든요. 만약에 제 뒤에 차가 따라왔으면 전 피해도 그 다음 차는 사고 나는 거죠. 제보자는 단순히 운전자의 실수만으로 일어난 위험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한 50%는 있지 않을까 실수는. 어쨌든 도로가 되게 위험해요 여기가. 커브 구간을 통과하면서 포켓 차로를 만나는 도로 구조였던 겁니다. 미처 속도를 못 줄이거나 아차하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차들이 역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졌던 건데요. 실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제보자는 불안에 떨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고 안 났지만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은 사고가 나면 괜히 그때 가서는 내가 민원을 안 넣어서 사고 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넣으면서 다 같이 넣어버렸죠. 같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어느 도로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리고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한 제보자. 덕분에 문제의 구간에 시선 유도봉이 설치됐고 출퇴근길 안전이 한결 나아졌답니다.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아무 조치가 없네? 이런 곳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 곳은 바로바로 좀 신고를 좀 민원을 이용자들이 좀 도와주면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도로 안전시설 관련 신고나 접수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안전시설물이 많은 도로는 운전자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많으니까 그거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도로 안전시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 역할을 하려면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결코 어겨선 안 되겠죠. 더 이상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키우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안전시설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마시고 주의가 더 필요한 구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